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평생 남는 흉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람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싶어 툭 던진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된 방송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혹은 가까워서 더 마음을 놓았을 때 툭 하고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을 다물었다면 지금의 상처, 지금의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가까운 이에게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무례하게 해도 마음 한편에서 남이니까 하고 넘기지만 가까운 사람이 무심하게 내뱉은 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는 세 가지 실수, 입을 다물어야 할 세 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 갈등이 깊어져 결국 손자와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분이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래도 이 집은 내가 해준 거잖니? 라는 말을 무심코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며느리는 물론 아들도 마음을 닫았고 그 뒤로는 함께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나는 그냥 돕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그제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의 말은 상대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갑니다. 도움의 말도 지적처럼 들릴 수 있고 위로의 말도 무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그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상대가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문제나 실패,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같은 낮아진 순간에 가족에게서만큼은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아니면 못했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위로보다 침묵이 나은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함께한다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입을 다물어야 할 순간은 상대가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랬지.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 말들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선택이 직장이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되었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그 선택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이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기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 선택에 대해 너무 쉽게 말을 던집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못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어머니는 30 중반의 딸이 결혼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남자 아니라고 했지. 너 고집 피우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 딸은 그 말을 들은 뒤로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까지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선택이 틀렸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네가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말들은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이 때로는 진심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 진심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침묵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순간, 가족이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평가나 조언보다 침묵으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실패했을 때 혹은 힘든 선택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시나요? 혹시 옳은 말이라는 이유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만큼 중요한 것이 배려라는 걸 자주 잊고 삽니다. 이번에는 가족에게 입을 닫아야 하는 세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침묵이 필요한 결정적 장면입니다. 가족에게도 입을 꼭 닫아야 하는 세 번째 순간은 가족이 아파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을 때입니다. 우울감, 상실감, 혼란 또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유독 말 한마디에 민감해집니다. 이럴 때 가족이 무심코 던지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가? 다 너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럴 시간에 움직이나 하지. 이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은 공감도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 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혼자 있자 싶었어요. 형제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오히려 혼났어요. 가족이기에 가장 먼저 기댈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 되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플 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기 옆에 조용히 있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진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조차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표정과 눈빛,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그 마음의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멈추고 그저 따뜻한 눈빛을 건네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고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가족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우리는 말보다 침묵의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말이 없을수록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만큼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둘째, 스스로 선택을 했을 때. 셋째,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이 세 순간은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 세 순간에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지 철학자들의 시선과 실제 심리학자의 조언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말하고 더 빨리 감정을 내보이며 더 적은 인내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아껴라. 진짜 관계는 침묵 속에서 깊어진다. 가족이란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가족 간에는 심리적인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마디 말이 직접 마음에 꽂힙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빠르게 상처를 주고 오래 남게 되죠.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가족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관계일수록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받는 충격은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힘들어할 때, 자존심에 금이 갔을 때,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말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위로가 되도록 곁에 있어 주세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널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진심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진심을 다 담고 싶다면 때론 침묵이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 힘들어할 때 말로 더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했던 말 한마디에 어떤 표정이 돌아왔는지, 어떤 침묵이 흘렀는지를요. 말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이지만 그 말이 지나치면 그 연결은 끊어지기 쉽습니다. 침묵은 그 단절을 막아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침묵이 더 큰 힘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상담하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몇 달째 방 안에만 틀어박혀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 너 왜 이러니? 빨리 다시 취업 준비라도 해야지. 너 인생 이러다 망친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갔고 결국 방의 문까지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을 위해 조언한 건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은 지금은 조언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하루 한 번 말없이 문 앞에 따뜻한 밥을 두고 짧은 메모만 남기셨습니다. 밥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 좋더라. 창문 좀 열어봐. 사랑한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그날 처음 어머니를 눈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많이 무섭고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 싫어. 근데 엄마가 하루하루 나 기다려준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 이제 문 열고 나와 보려고 해. 그 어머니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기다린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진심 어린 기다림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넌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말보다 더 큰 지지와 신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은 때론 상대를 나아지게도 하지만 상처로 남아 더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은 위기 앞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면 상대의 마음이 들리고 입을 닫으면 내 감정이 멈춰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을 먼저 꺼내는 대신 그저 눈빛으로 존재로 곁에 있어주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그 이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분노하거나 감정이 극도로 격해졌을 때 왜 절대 말을 삼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진심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언어로 변할 때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베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분노 속에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말의 톤, 그 표정, 그 억양에 먼저 반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크게 아니었는데 바로 이 순간 그 감정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가족 안에서 더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늘 예민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왜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무슨 잘못했어? 하며 맞받아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친구에게 조언을 듣고 남편이 짜증을 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를 차리고 그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더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해?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저 듣고만 있으려고 해. 그 순간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눈을 피했으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근데 네가 말없이 있어줘서 말할 용기가 났어. 이렇게 감정의 순간엔 입을 다무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노여움은 불과 같아 입으로 토해내면 더 큰 화로 번진다 고 말합니다. 누군가 격해졌을 때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의 말이 아닌 침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풀기도 하지만 말로 망치는 관계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 감정이 격해져 있다면 지금 당장은 말하지 마세요.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분노가 감정인지 진심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무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순간, 바로 가족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왜 이때도 입을 꾹 닫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그것이 우리 눈에 걱정되고 위험해 보일 때 우리는 말리고 싶어집니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딸이 외국에 나가 살겠다고 하면, 남편이 사업을 접겠다고 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그거 정말 괜찮은 결정이야? 지금까지 해놓은 건 뭐가 되는데? 그냥 참고 다녀.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부정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선택에 우리가 쉽게 말을 얹을 때 그 결정은 더 무겁게 흔들리고 그 마음은 더 깊이 다칩니다. 경남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온 60대 여성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딸이 교사직을 접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가 그 좋은 자리를 왜 놔? 이제 안정되게 살아야지. 라며 말렸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딸에게서 도착한 사진 한 장. 넓은 들판에서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는 딸의 모습.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딸의 인생에 너무 많이 말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 앞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려 합니다. 그 선택이 틀릴까 두렵고 후회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은 누구나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야 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그 사람이 직접 겪고 배우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 하여 억지로 흐름을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식이, 배우자가, 형제가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할 때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그래, 네가 결정한 거니까 끝까지 해보렴 하고 응원하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말은 때로는 무기가 되지만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가족이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에게도 입을 꾹 다물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둘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 셋째, 인생의 선택 앞에 섰을 때. 이 세 순간만큼은
말을 아끼고 마음을 더 깊이 열어야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하고 현명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